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호주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잘 보고 계신가요, 제이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렌트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쉐어하우스를 쉐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을 렌트하는 경우 같은 건 이제 학생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많이 하고요. 왜냐면 이제 집을 내가 빌리는 거에 있어서 미니멈 기간이 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여기서 오래 머무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워홀러들은 이제 방을 쉐어하게 될 텐데요. 이제 싱글룸이라고 하죠. 독방. 나는 혼자 방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싱글룸, 독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싱글룸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혼자 다 가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과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 꼭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싱글룸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커플룸. 커플룸은 이제 한 방에 두 명이서 사는 걸 말을 하는데 보통 친구들끼리 많이 와서도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호주에 이제 혼자 워홀을 오셔서 싱글룸 들어가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커플룸을 들어가기엔 나는 혼자 왔는데 같이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갈 사람을 구인해서 이제 같이 커플룸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를 둘이서 쓰게 되고요. 침대 같은 경우가 아마 2인용 침대? 더블 베드라고 하나요? 모르겠네. 어쨌든 더블 베드 아니면 2층 침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2층 침대인 곳도 있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사용하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도 듣기로만 했는데 이제 다인실 룸쉐어 그러니까 한 방에 뭐 한 세네 명 그 이상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세네 명이 사는데 이제 거기서 한 부분, 한 침대를 쉐어하는 경우 훨씬 저렴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정말 저는 듣기만 했는데 뭐 거실 쉐어라든지 근데 거실에 듣기로는 뭐 어떻게 사람이 잠도 잘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게 판자 같은 걸 쳐놨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스튜디오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원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튜디오에서 한번 살아봤거든요. 타즈메니아에서 이제 스튜디오에 잠깐 살았었는데 스튜디오에 한번 살면 다시 쉐어하우스로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스튜디오의 그 편안함과 스튜디오가 짱이에요. 스튜디오는 왜냐면 남들과 같이 사는 거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아무리 잘 맞는 룸메이트를 만난다라고 치더라도. 근데 스튜디오는 정말 나와 같이 온 내 친구, 이렇게 나랑 살고 싶은 사람들로만 살 수 있으니까 진짜 형편되면 혼자 돈 다 내고 스튜디오 쓰셔도 되고 스튜디오는 정말 좋았습니다. 금액대는 사실 지역에 따라 또는 위치나 집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시드니가 비싼 편이죠. 시드니랑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봤을 때 시드니랑 타즈메니아가 비싼 편에 속하고 케언즈는 정말 저렴했던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케언즈에서는 저 아는 친구는 독방을 90불에 쓰기도 했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금액들은 주 단위 금액이에요. 저는 케언즈에서 저는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계속 집을 살았었는데 이제 케언즈에서 커플룸으로 했을 때 270. 지금까지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제일 저렴했던 집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번도 이사 안 했어요, 케언즈에서는. 케언즈에서는 처음에 딱 그 집 선택하고, 그러고서 쭉 이사할 때, 아예 지역 이동할 때까지 거기 살았었는데, 270 합리적인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룸이었고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룸이랑 일반 그냥 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같은 쉐어하우스여도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굳이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쓰는 공용 화장실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룸은 이제 화장실은 거실에 있는 거를 다른 방 친구들과 공유해서 쓰는 것을 말해요. 케언즈에서는 이제 그 커플룸이 270불이었는데 그 물세라든지 전기값이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값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기값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개월치를 계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나는 600불을 낼 수 있다라고 그 리미티드를 정해놨는데 600불 이상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이상 나온 금액은 쉐어생들끼리 n분의 1해서 나눠서 내는 걸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로 타즈메니아에서 묵었던 첫 번째 커플룸은 이제 모든 빌 포함해서 300불.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얼만큼 전기를 쓰든 얼만큼 물을 쓰든 이제 더 내는 금액은 없고 300불을 냈었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사를 해서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됐죠. 타즈메니아에서. 스튜디오가 290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인터넷비를 따로 내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제 집마다 인터넷비를 따로 내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일주일에 10불, 일주일에 10불 정도 추가로 인터넷비를 냈었죠. 그리고 여기 시드니에 와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갔던 집이 마스터룸이었는데 마스터룸 300불. 그 집은 정말 좋은 새 집이었어요. 모든 빌 포함, 인터넷비까지 포함해서 300불이었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와서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이 이제 그냥 커플룸인데 350.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제가 정보만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러면은 사담이 길어져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집 쉐어하우스 사기 특집으로 다음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50불을 냈고 이제 지금 제가 들어온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0불. 시드니에서는 저는 꽤나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스터룸은 아니지만 일단 집이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랑도 가깝고 바로 앞에 진짜 역 있고 그리고 웬만한 생활하기 편한 것들 다 집 주변에 있고 모든 빌 포함이고 저는 이 집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집 괜찮은 것 같아요. 이사하는 것도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이사 그만하려고요. 여기서 그냥 놀러 앉아서 살려고요.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쉐어하우스는 방을 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실, 주방, 화장실. 이제 얘네는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방만 내 거인 거죠. 그래서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편리해요.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훨씬 편리해요. 왜냐면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공유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옷을 갖춰 입고 나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씻고 나와서도 저는 씻고 나왔을 때 바로 막 옷 껴있는 거 불편하거든요. 끈적끈적거리니까. 근데 거실을 거쳐서 방을 내가 들어와야 되니까 또 꾸역꾸역 옷을 입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죠. 내가 열심히 치워놓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자꾸 어지른다거나 그런 거에서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좀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집 하나를 통째로 내가 빌리는 건데 렌트랑 뭐가 다르냐면 이제 원룸 같은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원룸처럼 그냥 한 공간 안에 화장실, 뭐 주방, 침대 이렇게 모든 게 다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타즈메니아에서 살았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집 같이. 그래서 작은 집에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우리 방 하나, 그리고 거실 이렇게 거실에 주방 하나. 굉장히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집 고를 때 주의할 점을 이제 꼽아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한다.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기 조금 힘들다라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쉐어하우스라서 많은 공간을 진짜 내 방 빼고는 모든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이 집에 총 몇 명이 사는지 저는 그게 조금 중요했어요. 너무 많이 살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총 몇 명이 사는지. 그래서 이 화장실은 몇 명이 쓰는지. 왜냐면 마스터룸이 또 있으니까. 이 화장실은 몇 명이 쓰게 되는지. 그런 거를 저는 좀 따졌었고. 그리고 집값에 전기세랑 물세랑 이런 모든 비리 포함인 건지, 또 인터넷비도 포함인 건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 그리고 공동 공간을 어떻게 쉐어하는지, 예를 들면 냉장고, 이 주방을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이런 거 확인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뭐 집에는 한 6, 7명이 사는데 냉장고가 정말 미니 냉장고가 있다. 물건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냉장고 같이 공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는지, 그냥 다 같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뭐 주방에 내가 물건을 넣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 좋아요.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집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지. 보통 쉐어하우스에 규칙이 있는 집이 거의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는 식사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세요. 씻지 말아주세요. 세탁기 돌리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뭐 청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합니다. 라든지 뭐 그렇게 집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미리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나는 일이 밤 11시에 끝나는데 밤 10시 이후에 씻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청소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막 2번 시키는 집도 있어요. 케언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대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대청소가 아니라 우리 방이 일주일에 2번, 옆방 애들이 일주일에 2번, 또 그 옆방 애들이 일주일에 2번.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집은 대청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대청소지 여러 명이 사는 집이라서 또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2번씩 하려면 죽어나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청소 규칙, 또 아예 청소 규칙이 없으면 또 힘들 수도 있죠. 너무 또 청소를 안 하면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저만의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같이 사는지. 이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 특히나 모든 빌 포함이라면, 모든 빌이 포함이라서 나는 여유롭게 모든 걸 쓸 수 있지만, 집주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 한 개를 쓰더라도 눈치가 굉장히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따지는 편이었어요. 집주인이랑 같이 산 적도 많아요. 많다? 많다라기보다 한 두어 번 정도? 두어 번 정도 집주인들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쉐어생들끼리만 사는 게 재밌죠. 아,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침구류, 뭐 주방기기, 이런 게 뭐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초반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간 집이 케언즈 집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용품도 식기류 뭐 이런 거 진짜 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구류도 공동으로 쓰는 침구류가 잔뜩 한 그 서랍장에 넣어져 있어서 내가 그거 꺼내다 쓰고 빨아서 다시 개켜놓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는데, 저는 모든 쉐어하우스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집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집에 갔더니 그릇조차 없고 숟가락조차 없는 집. 막 아무것도 없고 침구류도 없고. 그래서 다 사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또 다 짐이고 내가 이사를 한두 번 다닐 게 아닌데 이사 다닐 때마다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고, 어쨌든 저는 그걸 사는 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샀지만 침구류 하나씩 사고 그다음에 식기류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집으로 넘어갈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밥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인권 친구들이 살아야 밥솥이 있을 텐데 동양인권 친구들이 없으면 밥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밥솥이 없어서 밥솥을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냄비밥을 해 먹었죠. 너무 귀찮았어요. 너무 불편하고 냄비밥 매번 해 먹기가, 어쨌든 냄비밥을 해 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집에 들어왔더니 숟가락이 없어서 젓가락은 많은데 너무 웃기죠? 젓가락은 많고 밥솥은 3개나 있어요. 밥솥은 3개나 있고 있을 거 웬만한 거 있는데 이제 숟가락이 없어서 이제 숟가락을 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활용품을 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집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꼭 하세요. 왜냐면 이게 또 당황하실 수가 있는 게, 그날 이제 가가지고 인스펙션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다 있었어. 근데 이사 와 보니까 없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을 때 물건 넣어놨다가 우리 이사 나갈 때 다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지. 그래서 인스펙션 볼 때 이거는 원래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확실하고 좋죠.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뭐 가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 중에 새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또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지 이거를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시드니에 와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집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위치를 좀 무시하고 그 집을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집이 너무 좋아서 위치를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집이 좋으니까 그나마 버텼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30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집 근처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호주는 그래요. 집 근처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편의점은커녕 진짜 집밖에 없을 수가 있어서, 특히나 차 없는 우리 뚜벅이들은 확실하게 교통이 편리한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자리랑 가까운지, 이게 또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매일 가는 곳이잖아요, 일자리는. 그래서 일자리랑 가까운 게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줄 거예요, 정말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집 근처에 카페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집 근처에 카페가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은 집 근처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집 근처에 뭐 슈퍼라든지 늦게까지 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식당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훨씬 삶의 질을 높여줘요, 정말로. 즉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조금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을 다니면서 겪었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드니에서 굉장히 크게 집 관련해서 대여가지고 사기 아닌 사기를 또 당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또 다음번에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